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와 제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발언으로 관련주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의약품에 대해선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1년 반 뒤에는 150%, 그 후엔 250%까지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글로벌 제약 및 반도체 업계에서도 관세 장벽에 따른 비용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업종에서도 폭넓은 관세 정책을 추진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확대해온 만큼 이번 사안도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사업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모두 1.5% 넘게 하락했고,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89%와 1.9%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APR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대장주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APR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277억 원, 영업이익은 84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와 202%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영업이익률 역시 25%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PR은 이번 실적 호주세를 바탕으로 이번 연도 조 단위 매출 목표 달성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메디큐브 제품의 수요가 계속 증가 중인 가운데 미국 뷰티 전문 편집숍 울타뷰티에서의 판매도 본격화되고 유럽 등 신흥시장 오프라인 진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알령 완화와 더불어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미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매출을 기록한 APR을 중심으로 화장품주는 개편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APR의 주가는 11.32% 상승한 20만 8,500원에 달바글로벌과 아모레퍼시픽도 각각 4.32%와 1.26%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여행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렸습니다. 정부는 방한 관광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 TF팀에서 이미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중국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건의한 것이 결정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노란풍선이 24.82% 상승했고 참 좋은 여행과 모두 투어도 각각 9.88%와 3.95%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건설 사업 관리 전문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루마니아 원전 수주에 나서며 국내 건설 사업 관리 기업 중 처음으로 해외 원전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설비 개선 인프라 건설 사업에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한미글로벌은 한수원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PM 용역을 수주한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전의 수명을 30년 늘리기 위한 설비 개선 사업으로 용역비는 약 1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미글로벌의 주가는 4.5% 상승한 2만 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했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다음 주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려감으로 시작했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그래도 마감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중 저점 3,176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이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래도 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간 오늘 코스피였고요. 결국 마감장에서 보합권에서 이렇게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은 3,19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일중 저점 창 초반에 확인이 됐었는데요. 793포인트 저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낙폭을 축소해냈고요.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800선 위로 올라서려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건데요. 오늘 장중에 800선 위로 한 차례 올라섰다가 계속해서 강보합권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고요. 오늘 마감장 같은 경우는 803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부재했고요. 오늘 6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오늘 5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은 오늘 47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매수폭도 매도폭도 크지는 않았다라는 점, 방향성이 좀 없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79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7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틸리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밤새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럴까요? 오늘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유틸리티 단순히 전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한 이야기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8월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원전 관련한 기대감도 모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전이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원전과 조선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9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3마일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때 이후로 미국 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라던가 기술에 대한 개발들이 굉장히 정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인프라에 대해서 좀 약화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원자력 산업의 발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도 한 차례 훈풍이 강하게 불었었죠. 그리고 앞서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 2,000억 달러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전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한국전력을 우선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전력 그간 미수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원전 관련해서 기대감도 역시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수력 원자력이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체결한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는 만큼 한국전력까지 직간접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종목을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미수금이 발목을 잡아왔죠. 그런데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내놓은 천억 원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한국가스공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LNG의 수급이 안정화가 되고요. 또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 미수금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 이제는 좀 바라볼 때가 됐는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원전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오늘 기대감들 유입이 됐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유틸리티 관련한 종목들 확인해 보면요. 오늘 광명전기의 경우에는 9%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전력도 7.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3.7%대 빨간불 켜냈고요. 대성에너지도 강보합권. 반면에 대한전선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냈었는데 마감장에서는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이슈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양자암호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아이온큐의 지분을 사들였다라는 건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측을 통해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아이온큐의 주식 85만 4,200주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의 규모를 따져보면요. 달러로는 3,670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480억 원에 육박합니다. 아마존 역시나 미래 먹거리로 양자 컴퓨팅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아이온큐는 기대감을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일 새벽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아이온큐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간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었는데요. 최근 6월에는 영국의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양자 연산과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요. 약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는 항공 우주 기업인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양자 메모리 관련 스타트업이죠. 라이트싱크도 인수를 하면서 상용화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아이온큐 측에서도 점유율에 대한 목표치를 내놨는데요. 2035년까지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이 점유율 20%까지 우리가 확보해내겠다라는 전망들을 좀 내놓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빌 게이츠 측에서도 아이온큐는 아니지만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역시나 종목에도 반영이 됐고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딥마인드 5%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KCS도 4%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밖에 엑스게이트와 한국첨단소재도 오늘 빨간불 켜냈고요. 파이버프로도 0.3%대 강보합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자암호 잊을만 하면 계속 소식들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지 마켓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켓업은 김도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마켓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방향성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 않고 또 시장을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성 지뢰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걸 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 단체 관광객을 진짜로 한국에 보내주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기존에 북한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이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멘트를 좀 보시고 움직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을 좀 하반기에 견인해 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파란색을 띠면서 아침에 개장을 하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5분의 1 토막에서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고개를 살짝 드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그 2차 전지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개장 초에 마이너스가 나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하반기 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네, 2차 전지부터 여행주까지 오늘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이슈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트럼프 원전 부활 시동, 유틸리티주 반사이익 주목. 네, 오늘 유틸리티 관련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력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미국발 소식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유틸리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잠깐 이제 또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쪽은 역시나 한국전력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고점대에서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락한 이유가 지난 겨울에, 지난해죠. 지난해 워낙 국제유가가 비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틸리티 쪽들이 대부분 다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거의 99.8% 정도를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수입해온 그 비용이 많아지면 결국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무작정 수입해온 가격을 바로 그 판가에 반영을 해서 전기료를 인상하고 가스비를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늘려버리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그 두 회사 모두 다 좀 힘들었던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2분기 때도 그렇고 전기료도 동결, 가스비도 동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는데 그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유틸리티 쪽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유틸리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지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관련해서 또 소식들 들려올 거잖아요. 그럼 또 기대감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포인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두바이유를 사오든 아니면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루이지애나 쪽에서 있는 이런 LNG를 사오든 해외에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주로 국제유가를 관심 있게 보는 건 두바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의 거의 80% 넘게 두바이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미국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국제유가는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가격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건 이번에 오펙에서도 그러니까 증산을 하겠다고 지금 국제유가가 한참 하락하고 있는데도 증산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데 의외이죠. 그거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70불 이상일 때 경쟁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70불을 좀 장기 거래선일 경우는 70불 밑으로 떨어졌죠. 그런 면에서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를 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이 자신들이 만드는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를 전 세계에 강매를 하죠. 일본도 사겠다고 그랬고 우리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스공사는 1,000억 달러만큼 사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사오게 되면 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코리안 프리미엄 해가지고 1% 정도를 더 지불하고 중동에서 사온 거하고 가격이 비슷해지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국제유가 쪽에서 이 인하된 면에서 이제 이 한국전력도 그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비용을 들여서 에너지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회사 모두 그 비용이 줄어들면서 판가는 그대로 놔도 즉 가스료와 또 전기료를 동결을 해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같이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뭐 10% 두 자릿수 오른 적도 있고 이번에도 한 7% 정도 하루에 올랐죠.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하락했고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흑자를 내면 기업 가치는 오릅니다. 그러면 사볼 만한 그런 주식이 되는 것이죠. 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계속해서 수익 구조라던가 이 미수금이 발목을 잡아왔죠. 그래 따라서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사이즈가 큰 놈이 좋은 겁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말이 나오면 하루에도 10%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누가 봐도 펀드 매니저들이 봐도 싸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이 연식이 된 그 운영을 했던 사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한국전력이 기본으로 이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할 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은 한국전력이 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유틸리티 종목 중에서도 한국전력을 먼저 매수가 나가는 겁니다. 한국전력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지금부터 저점에서 또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관심 종목에 한번 편입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 실적 개선 기대감 업, 양자암호주 수혜 기대. 네,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소식이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아이온큐의 이 소식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실제로 양자 컴퓨팅 해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큰 호재를 많이 내면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팅이 AI, 인공지능 AI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두 개가 하나로 병합되면서 더 큰 시장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편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는 지난 3년여 동안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고 하는 그 연구원들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R&D 비용이 없어서 이런 쪽에 연구비를 대지 못하면서 이런 전문 천재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죠. 특히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양자 컴퓨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미국인 스스로가 월가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 한국인 그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신 우리는 양자 컴퓨팅 그 안에서 양자 암호 보안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보안이라는 시장은 우리 한국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IT 기술도 발전했지만 이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KT가 양자 암호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분야는 우리가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 우리 한국의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죠. 이거는 글로벌리 M&A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을 인수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 암호 보안에 관련된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 편입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이 시장에서 M&A 시장이 열리거나 하여튼 이 양자 암호 보안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해서 상업화됐을 때 그 수익성 때문에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종목들에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KCS와 엑스게이트 두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포인트들 뒤에 이어서 짚어보시죠. KCS와 엑스게이트 두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각각 포인트 어떻게 좀 짚어볼까요? 네, 두 종목 다 이 통신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고 두 종목 다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와 서비스가 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 양자 암호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을 냈고 또 통신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곧바로 상업화가 되는 기술이 됩니다. 물론 이 퀀텀이라는 게 아직은 좀 생소하고 그에 대한 SOC 시설에 대한 투자가 덜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화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으로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5G를 넘어서 6G로 넘어가면 더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 AI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유통하려는 속도가 빠른 그러면서도 보안이 철저하려면 이 양자 암호 보안 쪽에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쪽에 돈을 벌 기업들이 나옵니다. 지금 KCS 같은 경우도 이 ID 콘티스 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함께 양자 암호 원칩, 즉 반드시 칩 안에 그 양자 암호 기술이 포팅되어 있는 이 칩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국제 전시회에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SK텔레콤이나 IDQ 또 우리로 같은 양자 기술 기업들이 연합체인 엑스퀀텀에 또 KCS가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우리나라 VPN이라고 해서 가상사설망에서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1위 업체가 퀀텀 VPN 해가지고 이 퀀텀 양자암호 기술을 VPN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기술도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미 개발을 끝냈고 이거는 양자암호 기술을 접목한 통신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엑스게이트도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자 암호 보안 쪽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고 해외 업체들이 M&A를 할 만큼 탐낼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죠. 네, 그럼 두 종목 중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엑스게이트입니다. 이 업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VPN에서 1등이라고 했어요. 1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VPN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고객만 한 3천여 곳 되기 때문에 그 3천여 개 기업들 중에 어느 기업은 올해 보안 쪽 투자를 하고 어느 기업은 안식년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3천 개의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발생하죠. 그런 면에서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금을 기반으로 해서 제일 저점, 1분기에 뭐 적자가 났나 그랬을 텐데요. 그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앞으로 쭉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1분기에 우리나라 보안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건 1분기에 조기 대선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일단 유예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새로 탄생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대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투자들이 많이 이연됐죠. 그 이연된 투자가 2분기, 3분기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안 쪽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그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에 관련된 종목들 잘 보셔야 되고 이 엑스게이트 일단 VPN 1등입니다. 자기 시장 갖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양자암호 관련해서 오늘 애프터픽은 엑스게이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참 어려운 시장이다. 방향성이 참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무료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요.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꼭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격 전략 또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또 이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일째 수요일까지 해서 3일 연장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그 어제까지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특히 하반기 때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이런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추가적인 세부적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공부를 해둬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히토류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히토류 갖고 싸우는 걸로 여러분들은 많이 이해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히토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특히나 반도체 쪽도 그렇고 이 히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히토류 패권 전쟁, 어떤 부분 이게 그 무역 패권 전쟁에서 그 중국은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미국과 히토류 싸움에서 살짝 그 문을 좀 열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를 수출 규제하면서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뭐 수출 규제를 풀어주고 수출을 허용해주는 또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히토류들은 어찌어찌 가공을 통해서 중간 가공을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이 되죠.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미국이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중국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간에 끼고 미국과 이 히토류 무기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히토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은 지금 여러분들 매년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도 보셨겠지만 이 매년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약 한 2천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흑자를 받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쌍둥이 적자라고 해가지고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 이것 때문에 매년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 일기 때 이 워낙 재정 적자가 나쁘다 보니 이 그때 디폴트가 발생했고 디폴트와 함께 바로 레임덕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번 2기 정부에서는 곧바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죠. 실제로 관세를 올린 걸 적용해서 실제로 이번에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가장 적은 그 수량이 올 상반기 기간 동안 이 무역 수지 적자가 미국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관세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관세를 붙이다 보면 미국 경제 내에 말 그대로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토류도 마찬가지죠. 히토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생산을 전 세계 히토류 물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에 생산한 물량을 그 말 그대로 이제 수출을 하면 그걸 받아서 미국의 첨단 기술 업체들이 그 히토류를 사용해서 이런 뭐 첨단 반도체든 뭐 첨단 무기든 다 개발을 해내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히토류가 아주 미세하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양이라도 그게 없으면 그 첨단 무기든 첨단 반도체든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서로 죽이는 서로 어떻게 보면 뭐 그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깡패들끼리 막 칼로 서로 찌르다면서 누가 먼저 아프다고 항복할 때까지 서로 막 찔러대는 그런 것처럼 이 미중 간에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중간에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무역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가치의 9할을 세계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산 설비들을 갖고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 재화들은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 국내 내수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단 1할 정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세계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걸로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 같은 세대도 마음 놓고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돈 열심히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만 저희들도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자유무역주의가 훼손이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득세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지난번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이 중국이 당하고만 있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나름대로 저항을 했고 이번에는 더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뭐 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50%까지 올린다고 막 호언장담을 했죠. 하지만 거기에 중국은 이런 방구하지도 않고 대화를 하자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해서 처음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먼저 전화한 건 아마도 이 미국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150%나 관세를 물려서 중국 기업들이
도저히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도 중국이 만만디로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드를 드러냈죠. 히토류 무기화라고 해서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히토류를 미국으로, 특히 미국의 방산업체가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민간에 사용한다는 확실한 확인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 보증을 하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그런 관련된 보도가 나왔고 지금 이 히토류 무기화의 부메랑을 그러니까 부메랑에 대해서 중국에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메랑이 정확하게 미국을 타겟으로 때리고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죠. 이 부분은 중국이 단순히 갖고 있는 자원을 파서 그걸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그 히토류를 채굴하고 채광하고 재련까지 해서 상품화해서 넘겨준다는 건데 미국은 지난 21세기 들어와서 군 20여 년이 넘도록 이러한 이 히토류를 제대로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관련돼서 이 히토류를 가공하고 하는 기술도 발전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미국이 중국산 히토류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뭐 대화를 하자 하지만 중국은 수출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자신들의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히토류를 중국 내부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발등에 떨어진 건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무기화는 관련 종목들이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때문에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따로 이런 히토류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히토류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회사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유망 종목으로 노바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중국 내 히토류 자석을 만드는 공장과 또 이런 가공하는 가공 처리 기술들 그걸 개발해서 갖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이 자꾸 이 히토류, 중국 내에 있는 히토류를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니까 아예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서 동남아에서 이런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딴 거 필요 없죠. 이 히토류 자석률을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예전부터 이 히토류 무기화라는 게 말만 나오면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묻지마로 매수하는 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묻지마로 그냥 매수하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뭐 이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다음날 아침에 개장 초부터 무조건 유니온 머티리얼을 사겠다고 하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삼화전자는 그 사마 콘덴서 그룹의 계열사고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 말 그대로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고 해서 페라이트 자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도자기 같은 거, 세라믹을 가공해서 만드는 건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화전자는 업력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좀 대기업들, 현대차나 기아 같은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페라이트 자석 쪽이 이 히토류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히토류를 소비하다가 히토류 가격이 좀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중국이 규제하면 갑자기 올라버리고 중국이 좀 풀어주면 쑥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페라이트 자석 쪽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대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페라이트 자석 쪽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삼화전자도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자, 관련해서 이 종목들을 세부적으로 공부해 보기 들어가시고 지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미중 갈등 그중에서도 히토류 관련한 이슈 강의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참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내 수익에 도움될 수 있는 이슈들을 선별해서 봐야겠죠.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같이 이런 전략들 세워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많은 이슈들 중에 내 수익 낼 수 있는 이슈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저희 공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차트가 노바텍의 차트입니다. 노바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에서 히토류를 이용해서 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자석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히토류 자체, 히토류 연구 자석 자체를 수출을 하는 걸 중국이 자꾸 규제를 합니다. 자꾸 규제를 하니까 수출을 못하고 해관에 잡혀서 이게 계속 재고로 쌓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텍은 동남아, 베트남과 라오스 이 지역에 직접 진출을 해서 현지 법인을 만들고 현지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을 하고 광산을 개발된 광산에서 이 히토류를 뽑아서 히토류를 재련하고 정련해서 여기서 바로 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들어서 여기서 베트남에서 직접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노바텍이 만드는 히토류 자석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자파 차폐용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파 차폐 하면 전자파가 몸에 나쁜 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 다 쓰입니다. 우리 TV에도 쓰이고 냉장고에도 쓰이고 우리 핸드폰에도 쓰이고 우리 자동차 또 전기차 같은 건 더더욱 많이 쓰이죠. 그만큼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해서 이런 히토류 그 연구 자석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물론 히토류 연구 자석은 전기차의 모터에도 사용됩니다. 고속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드는 이 노바텍도 굉장히 실적이 좀 좋고 괜찮은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4월 달에 주가가 피크치고 막 급등한 걸 보셨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었죠. 이때가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을 심하게 때렸을 때입니다. 관세를 150%까지 막 매기고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중국은 딱 한 가지 꺼냈습니다. 히토류 그래 수출 안 할게 그러면. 그 한마디에 미국에 곧바로 이제 다시 협상하자고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스위스에서 만나서 협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꺼낸 게 히토류 좀 주십시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미국 내에서 뭐 미국도 히토류를 많이 갖고 있다고 온라인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히토류를 채굴하고 채광하고 재련해서 이런 할 수 있는 기술을 이 미국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개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 중국만큼 세련되고 중국만큼 정밀하게 또 중국만큼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첨단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히토류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 최소한 5년,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이제부터 미국은 투자를 해서 이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아순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바텍 매수가는 2만 원, 목표가는 3만 5천 원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매수가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노바텍에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라는 말만 나오면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저녁 때 9시 뉴스 나오면 다음 날 아침 개장할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실제로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이런 그 히토류를 대체한 연구 자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잠깐 매수가 들어와서 그 매수세의 그 돈의 힘으로 주가가 밀어올려졌다가 결국은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다시 처음 움직였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그냥 무시하고 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무기화에 항상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목은 매수가 1,700원, 목표가 2,600원, 손절가는 1,550원을 제시해드리고 이 종목도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서 이 종목이 움직이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바로미터로 보라는 것이고요.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마지막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 종목 노바텍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매수가 2만 원, 또 1,700원 선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가격 전략 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뜹니다.
있습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종목 돌아왔습니다. 이 종목은 삼화전자인데요.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고 이 페라이트 한울만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페라이트가 예전에는 이게 시장 규모의 경제를 못 만들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를 하면서 이 페라이트 자석이 시장이 이게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화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대단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페라이트 자석은 말 그대로 이 히토류 연구 자석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삼화전자에서 만드는 이 페라이트 코어는 단순히 전자파 차폐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전기차나 이런 쪽에 모터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와 함께 이런 그 페라이트 코어를 같이 개발을 했고 이 부분을 현대차와 기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화전자를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5,500원, 목표가는 9,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삼화전자를 주의 있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공략주는 삼화전자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500원, 1차 목표가 9,000원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다음 주에 관세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큰 폭의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4%대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7%대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약보합권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1.7%대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중 대비해서는 이 낙폭 조금 줄여드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구간 2.7%대 조정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알테오젠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0.7%대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펩트론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장중에는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냈었는데 현재 구간 강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5%대 급등, 에코프로는 현재 구간 약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6%대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견뎌줬구나라는 점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저희 오늘도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2부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통해서 가능한데요. 우선 전화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고민되는 지점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략에 참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세 가지 방법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는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야당은 이번 산자위에서 관세 협상 관련 대통령실과 미국 측 발표 내용이 다른 점과 관세 협상 합의 관련된 세부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상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대미 투자 조건, 농산물 개방 여부 등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관세협상 타결 직후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쌀과 자동차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농산물 관련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쌀, 소고기 그리고 다른 농산물 관련되는 시장 개방에 대한 이번 합의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대응을 했었는데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미국 측 입장이 자동차는 마지노선이 15%다. 그게 굉장히 확고해서 저희들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 통해 가지고 우리 2.5%의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스가 1,500억 불 금융 패키지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집행의 약속이냐 아니면 조성하는 거로 최대 한도액으로의 약속이냐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시고 또 1,500억 불을 집행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소가 미국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군함 건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업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그런 협조를 안 해준다면 우리가 투자해본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투자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조선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집행 조건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현실성 있는 이슈가 만들어낼지가 저희도 고민하는 이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과 앞으로 이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구체화시킬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 조금 전에 이제 사업면허법 관련된 내용의 규제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미국 제 군함 건조라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일 정도로 지금 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SK그룹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조 단위의 현금을 확보했다. 6일 현지 투자은행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SK그룹은 베트남 현지 투자법인인 SK인베스트먼트 비나투를 통해 보유한 빈그룹 지분 6.05%의 매각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매입기관과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각 대금은 최대 1조 3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SK그룹은 2019년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4대 주주로 올라선 빈그룹과의 지분 관계를 6년 만에 정리하며 원금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했다. 확보한 자금은 그룹 차원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선제적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리밸런싱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SK 관계자는 주식 매각과는 별개로 빈그룹과 미래 성장 사업 영역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서동구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한미 관세 협상 끝난 게 또 언젠데 반도체랑 이렇게 의약품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하면서 오늘 우려감으로 시장 시작했던 것 같고요. 참 방향성 없는 시장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네.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될 때는 좋은 기사가 막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뭔가 삐거덕거리면 계속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이번 달 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하루라도 입을 다물면 심심할 네. 그러한 모습들이 본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떤 세법 개정이라든가 증세에 대한 그런 논란을 빨리 불식시켜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도 마땅치가 않고 또 트럼프의 이러한 그 품목별 관세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력한 그러한 그 규제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급락한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반등 주었고 오늘 나름대로 강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거를 보면 나름대로는 또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시점에 어떠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또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이제 상승했고 순환 흐름이 연출되는 과정에서 올라왔던 것들은 쉬었지만 그동안 쉬었던 원전 관련주들은 또 원전 SMR과 관련된 ETF 출시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또 기대감, 또 트럼프가 달에 원전을 짓자 이런 네, 얘기까지 맞습니다. 나오면서 또 어떤 그 반등할 만한 시점에 나왔더라는 거. 그리고 또 중국과 관련된 단체 관광객들 비자 면제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마침 좀 반등을 줄 만한 시점에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또 여행 관련주라든가 이런 어떤 대중국 관련한 수혜주들로 또 매기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이러한 모습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정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호재성 재료라든가 이런 재료가 수반이 되주면서 순식간에 매기들이 몰리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조방원전이라고 이런 원전, 전력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거나 그리고 또 IT 쪽들과 2차 전지 쪽들도 이제 좀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급등하거나 상승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한 템포 물러섰다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이 8월 달 조금 길게 보면은 9월 둘째 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 바로 내 마녀가 춤을 춘다는 날이죠. 그러한 그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어떤 변동성도 커지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9월 18일 날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연출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 알려주셨는데요. 참 국내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도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 고민도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그런 고민들 나눠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3가지 방법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 통해서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민되는 지점도 함께 스토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2부 종목 상담 코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1715님이고요. 보유 종목은 DI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17,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인데요.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고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1년 넘게 가지고 있었으면 또 걱정이 될 만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도체가 많은 고민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큰 그림에서 보면
바로 작년 6월에 대부분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 6월까지의 급등한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았던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발 HBM 납품 이러한 것들이 삼성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8월까지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콜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일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IT 소부장 쪽들의 움직임들도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 SK 하이닉스발 관련된 밸류 체인들만이 그나마 좀 살아남는 뭐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1년 동안 고생하신 거는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IT 소부장 쪽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실적 추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DI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4,500억, 111%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31억,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이 544억으로 바로 1,60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에도 600억대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 영업이익이 31억에 그치는 모습이었잖아요. 매출도 2,100억에 불과했던 모습인데, 그런데 2024년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3만 원을 넘어갔던 주가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2024년도 대비해서 매출도 이렇게 더블 가까이 증가를 해주고 영업이익은 1,60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죠. 정말 저 실적 추정이 뻥이냐, 아니면 뭔가 저점은 잡아주는데 매기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거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 추이가 미세하게 조정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시는 이 HTS에서의 스냅샷에서 나오고 있는 추이가 아주 크게 틀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는요,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만 더 고생을 하신다면 뭐 이 3만 원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2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이 지금 11,000원을 저점으로 최소한도의 저항권이 놓여져 있는 2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은 언제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중 20% 유지하시면서 1차 반등, 뭐 짧게 보면은 17,000, 8,000원인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2만 원 근처에서 이익을 잘 챙기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I 전략 같이 한번 챙겨봤고요. 우선은 1차적인 반등 좀 주목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도 문자 고민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3033님이고요. 보유 종목은 코미코 확인되고 있고 매수가는 71,000원에 보유 비중 20%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고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코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종가가 65,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코미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뭐 트럼프의 관세, 품목 관세, 반도체도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 쪽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종목, 뭐 코미코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스 부분 쪽에서의 경쟁력을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주가의 위치들을 지금 일봉으로 좀 먼저 보시면 이 자리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1차 저항의 자리였고요. 지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그 폭만큼 반등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일정하게 있던 주식이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6월 달에 8만 원을 고점으로 일순간에 또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8월 달에 시장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의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항상 말씀드리자면 이 저항의 자리들이 돌파가 되는 시점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저항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62,000원, 3,000원 라인이 중심이 되면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고, 지난번 구간에서 이 지지 라인이 거래 없이 이탈이 되니까 일순간에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 지지 라인을 복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추가 매수가 들어오질 못하면서 거래 급감 속에 횡보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단 버티셔야 돼요. 홀딩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바로 이 8만 원을 가기보다는 이번 7월 말에 연출됐던 7만 5천 원 자리를 일단 저항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7만 5천 원 내외 온다 그러면 50% 정도 이익 실현, 그리고 기다렸다가 밑에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7만 5천 원을 또 돌파하면서 8만 원 근처 간다 그랬을 때 나머지 물량도 깔끔하게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미코 전략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우선 7만 5천 원 선에서 저항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50% 이익 실현하신 이후에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상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는 전화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하나비전이고요. 네. 56,900원에 22%입니다. 네, 하나비전이고요. 56,900원에 22%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네, 시청자님 어제도 연락을 혹시 주셨나요? 네, 예, 어제 했다가 못하고 오늘 전화가 왔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아직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할까 하다가 오늘 2% 정도 빠지길래 그냥 매수를 했어요. 아, 네. 그럼 어제 추가 매수까지 좀 하셨는데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위원님? 네, 뭐 하나비전에 어떠한 그 꽂히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후반기에 좀 좋아지고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손 잡고 하고 하니까 그럼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매수를 했는데 네. 모든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하나비전은 제가 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력한 경쟁자라기보다는 이게 후발주자니까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벽을 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 예. 이후에 어쨌든 한미반도체라는 선도 업체가 있고 그 한미반도체의 시장 지배력과 그동안의 공급 물량, 그중에 이제 하나비전이 SK 하이닉스로부터 뭐 전체 비중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수주 규모는 한 800억 정도가 돼요. 아, 예. 일단은요. 그런데 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분기 결산과 관련돼서는 그 수주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한 200억 정도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 부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3분기, 4분기에 잡혀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실적은 좋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TC본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HBM4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더예요. 그거를 누가 빨리 양산을 하고 기술력 검증이 끝나느냐. 이제 이 싸움이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만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자, 한미반도체 이 하나비전을 보시기 전에 한미반도체를 한번 잠깐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10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쉬고 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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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뭐 이 8만 원대 중반을 깨지도 않고, 오히려 말이죠. 얘가 한 번은 다시 또 10만 원 근처를 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비전은 얘는 6월 말에 10만 원 근처가 왔었는데, 하나비전은 어떻습니까? 7월 말에 여기 5만 원대 중반에서 7만 원까지 갑자기 슈팅이 이렇게 한번 나왔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같이 쉬고 있잖아요, 얘도. 예. 그리고 하나비전의 이 모습을 보시면 여기 라인입니다. 6만 5천 원 라인 정도. 여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쌍봉을 찍고 돌파 시도를 한번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모습이에요. 빨리 6만 5천 원을 안착해 준다 그러면은 다음 레이스를 한번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땐 지금 자리는 뭐 나쁜 자리 아니에요. 뭐 관세를 뭐 어떻게 부과를 하든 말든 그건 뭐 트럼프의 마음이니까 거기에 물론 같이 연동은 되겠지만, 그때 만약에 뭐 최악으로 발표가 된다고 한들 주가가 만약에 흔들리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더 하시고, 오히려 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별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서 주가가 만약에 상승해 주면 이 6만 5천 원을 안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30%든 50%든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만 5천 원을 안착해 주면 뭐 다음 레이스 뭐 7만 원을 넘어가든 뭐 8만 원을 향해서 가든 그거는 하반기의 문제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뭐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내가 생각하는 저항대들을 설정해 놓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일부 정리해서 이익 실현하거나 또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밑에서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롤링을 해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하나비전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 이어서도 전화 고민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LG전자요. LG전자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궁금합니다. 82,000원에 30%요. 82,000원에 30%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그건 좀된 것 같아요. 좀 되셨다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예,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참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이 LG전자 시간대 이제 문의도 많이 주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라왔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봉의 모습을 먼저 좀 보실게요. 이 종목이 이제 뭐 이후에 어쨌든 이 작년 7월에 이렇게 11만 원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11만 원 근처에서 쌍봉을 찍고 꺾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쌍봉을 찍고 꺾이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뭐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음봉을 하나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하락폭에 지금 딱 50%를 그나마라도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음봉 두 개를 그냥 하나의 캔들이라고 놓고 보면요. 최소한도 50%는 돌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50%를 돌려놓고 요 7만 원대 중반 8만 원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지지와 저항의 자리로 놓고 보면 이 음봉이 시작됐던 자리 8만 원 그리고 그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돼준다라면은 이 쌍봉을 찍고 꺾어져 내려올 때 이 저항의 라인들이 9만 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인데 이탈이 된 자리가 여기서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은 8만 원이 1차 저항입니다. 지금 8만 원을 근데 이 꼬리들을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이번 달에 양봉이 나오고 있죠. 뭐 며칠 안 됐지만 이런 이번 주의 모습들까지 감안해서 보면 최소한도 이번 8월 달에는 8만 5천 원 정도는 한번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아주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지금도 올라오는 걸 보면은 꾸역꾸역 아주 힘들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또 7만 원을 깨고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좀 더 홀딩하세요. 그래서 8만 5천 원 정도 가면 거기서 뭐 50%가 됐든 뭐 전체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다른 IT 쪽으로 가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모멘텀을 찾는 것이 LG에서도 바로 HBM 관련된 TC 본드 시장 하이브리드 본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조금은 화답을 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뭐 회사에서만 아는 거고 중간중간에 보도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다리시면서 비중 30% 좀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이번 8월 달 단기적으로는 8월 달에 한 8만 한 뭐 4, 5천 원만이라도 오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G전략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대덕전자 대덕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800 오늘 종가로 샀어요. 네, 그리고 비중은요? 50%. 22,800원에 5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이 더 늘어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랑 동일한 매수가가 오늘 종가로 50% 샀다고요? 종가로 50%요. 그럼 앞으로 예, 향후 예. 전략이 또 궁금하시겠네요. 대덕전자 좀 예,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실까요, 의원님? 네, 오늘 종가로 배팅. 예, 예. 어떤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 HJ 중공업을 상담을 받아서 오늘 재미를 보고 정리를 하고 재미를 보고 이제 이걸로 갈아탔는데 네. 그런 시점이 어떤가 조금 높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HJ 중공업 문의 주셔서 제가 뭐 예, 상당히 진단해 재미를 드린 봤습니다. 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나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뭐 선수 예. 같은 배팅을 하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 대덕전자가 뭐 지금 적정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예. 7월 말에 23,000원에서 28,000원으로 IM증권에서 올렸고 대신증권도 또 BNK도 22,000원에서 27,000원 평균적으로 물론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30일 날 2만 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26,500원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보면은 상상인 증권에서 지난 5월 12일 날 32,000원에서 무려 40%나 감소시키는 이런 19,000원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하나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널들도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뭔가 물론 뭐 업황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자율주행 그리고 AI 가속기 뭐 PKG 8,600억 원, 뭐 MLB 6,400억 원, 뭐 이런 얘기들. 환손실을 제외하더라도 기대치 상회한 2분기 실적이다. 또 매물의 기판 수요 회복 확인됐다. 하반기 실적 개선 가속화다. 뭐 막 아주 좋은 얘기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몰려들고 이러한 모습인데 아까 혹시 상담할 때 LG전자 그 상담하는 거 잠깐 보셨나요? 예. 예, 같이 대덕전자 물론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거 다 틀리지만 주가의 그림만 한번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얘는 이게 주봉의 모습인데요. 대덕전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작년에 7월달에 39,650원 고점 찍고 무너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LG전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하락의 채널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 한번 주었다가 다시 밀린 자리. 그러면서 얘는 완벽하게 쌍바닥을 만들어줬어요. 이중바닥을 형성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직전의 고점이었던 21,600원 여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서 이 중요한 저항의 자리가 돌파가 되고 지지해야 될 자리였던 거예요. 이게 2만 원, 2만 1,000원 자리. 그렇죠? 근데 이게 이탈이 되니까 그거만큼 무너진 거고. 근데 이게 저항으로 지난번에는 한번 반등 시도했다가 무너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때요? 거래량까지 급증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거는 예, 거래가 붙으면서 돌파해 주길래. 그렇죠. 예, 아유 선수시라니까.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죠. 얼마까지 일자 보시면 되겠어요. 그 목표가를 좀 정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선 딱 근 거 여기 보이시죠? 예. 이 맨 위에 예. 이 라인들 이게 28,000원 정도. 그렇죠.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입니다. 예. 그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올라가더라도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만 뭐 또 한 4, 5천 원대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또 밑에서 다시 사시고 그러면서 2만 7, 8천 원 뭐 3만 원 넘어가면 땡큐고 못 가더라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어느 정도가 정하면 되겠어요? 네? 손절가는 얼마나? 손절가는요. 지금 그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시면은 2만 원에서 2만 1,000원이 절대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쌍봉을 찍고 꺾이는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지해야 될 자리들이었는데 2023년부터 2024년에 이 2만 원, 2만 1,000원을 깨고 내려가니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저항을 오히려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로 바뀌었는데 이게 깨지면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말짱 도루묵이죠. 예. 그래서 여유 있게 잡으면 2만 원만 안 깨면 나는 이거 계속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일봉상에서 보신다 그러면 그게 또 공교롭게 21선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2만 원, 2만 1,000원이. 예. 맞아요. 딱 그 중요한 생명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중심값 이상입니다. 네, 대덕전자 전략 챙겨봤습니다. 우선 2만 원 지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1차 목표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 차익 실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넥스트레이드 특징 종목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APR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는 데다가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진짜 우상향의 정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APR 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야, 정말 뭐 감탄의 네. 연속인 것 같습니다. APR. 이게 상장이 작년에 2월 달이었나요? 네, 그렇게 그쵸? 오래 안 됐죠. 예, 작년 2월 달에 이 상장한 주식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과거의 태평양화학, 네.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이
7조 한 5, 6천억 7조. 정도 될 거예요. 네. 지금 종가로 한번 볼까요? 7조 5,222억이네요. 근데 APR이 7조 8,181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재. 네. 장중에 이게 8조원도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1위를 예.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APR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축하드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월봉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반등 한번 줬다가 밀리고, 이 몇 개월 동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7, 8개월 동안을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양봉들이 나와주고 우상향의 패턴으로 원형 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요, 쉽게 말해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해서 내려올 때는 언제 내려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8월 달에 시초가가 18만 1,900원입니다. 그러면 18만 1,900원이 깨진다는 얘기는 이건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22만 4천 원이 고점이 되고 매도하는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내려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 수반돼주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기관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완전히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상승 양봉이긴 하지만 오히려 내일부터는 조금 이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20일과의 이격이 벌어지는 모습만 나타나면 계속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갑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벌어지니까 쉬었다가 다시 가고, 또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좁혀놓고 올라가고, 이제 내일 만약에 빵 하고 뜨면은 또 21일 하고의 이격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숨고르기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20일과의 이격이 좁혀지는 흐름에서 저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달 시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18만 1,900원 이거를 명심하시면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가격이다. 이 8월을 기준으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적절하게 잘 이익을 챙기고 나오거나 계속 홀딩하거나, 이 18만 1,900원이 이탈만 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는 거죠. 뭐 이상입니다. 네, 오늘 1위로 올라선 APR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8만 1,900원 지지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1선 이격도 참고하셔서 저가에 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고민 또 상담 이어갈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3가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 통해서 나는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참여 방법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일진파워 네. 17,000원에 10%입니다. 일진파워 17,000원에 10%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진파워 17,000원이면 혹시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몇 년 됐습니다. 아무래도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랑 원전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 원전은 기대감이 참 많긴 한데 또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라서 대응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은 일진파워 같은 경우 정말 지난 6월 23일이었나요?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뭐 한 24억 정도 횡령 배임 그걸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 받고 뭐 당연히 뭐 거래는 재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잃어버린 어떤 면에서는 6월 13일 날 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 7월 23일 날 한 달 한 열흘 정도 잃어버린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가가 지난 5월 달에도 13,900원을 고점으로 이렇게 한 단계 또 레벨 다운이 돼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은 일진파워도요, 원전 관련해서 나름대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몸에 이제 손상을 입은 거죠. 이후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 매기들이 집중되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비중 10%니까요.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과거에 지금 뭐 일봉이라든가 또는 월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의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또 뭐 체코 원전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와도 별 움직임이 없고 그런 와중에 저런 악재성 재료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걸 이제 그 길게 보시면 이 1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 7,000원까지도 갔던 거는 뭐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본다라면은 요 10,000원에서부터 15,000원 사이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현재 시점에서 일단 10% 정도는 갖고 계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은 막 신고가를 내거나 또 조금 반응을 주면은 막 올라가는데 이 중소형 종목들은 투기성으로만 좀 움직이다가 많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다 같이 움직였는데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건 물어보려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왜 그런지를 결론을 빨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냥 앞에서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이해가 도움이 되시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 있었다면 제가 이 지금 자리는 저점이니까 추가 매수해서 뭐 조금 시간을 더 벌어 보시죠. 이럴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러한 매기들이 원전에서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10%를 저는 그냥 갖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 1차적으로 매수는 절대 하지 말까요? 이걸 하느니 다른 걸 하는 게 낫죠. 같은 원전주라도. 이해되시죠? 네네네. 제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졌을 때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해서 단가 낮춰가지고 빠져나와야지.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다른 놈은 잘 가는데 얘는 더 가지도 못하고 뭐 7,000원대까지 진짜 다시 한번 밀려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 10,000원 내외에서는 하방을 잡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이 12,000원에서부터 15,000원 빨리 12,000원, 13,000원을 안착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15,000원, 16,000원도 가니까 조금 더 추이를 좀 보시죠. 네.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한 15,000원만 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는 정리하시고 차라리 다른 쪽을 공략해 나가는
그러한 그 원전 관련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 내에서도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진파워 우선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다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TV 소리 볼륨 0으로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눈이 52,600원에 지금 갖고 있는데요. 10도. 네. 루닛 52,600원에 보유 비중 10%신데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이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올라오지를 않네, 계속. 한 달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네. 사실 루닛 같은 경우는 또 AI 국가대표 이 선발에서 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 루닛 네. 좀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뭐 의료용 AI 관련돼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휴젤도 있고 그러한 그런 거 뷰노도 있고 그런데 휴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얘 역시 사실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회사고 매출단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139억, 251억, 542억 이렇게 좀 증가가 되는 듯 했다가 올해 오히려 857억 증가가 되긴 하지만은 지금 이 성장의 폭이 조금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매출단에서. 예. 또 영업이익은 당연히 뭐 적자가 지속이 됩니다. 예, 뭐 당기순이익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회사 차원에서는 뭐 작년에만 해도 올해 매출을 뭐 1,000억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뭐 2,000억을 곧 향해서 가겠다 이러한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이라는 특례로 인해서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성장의 바로미터는 매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은 뭐 나중에 정말 뭐 매출이 잘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출 자체도 좀 정체가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작년이죠. 요 85,000원까지 갔고 그 이후에 얘네들이 또 갖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도 패대기를 치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얘는 이제 자 보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 나름대로 이 지금 제가 위에 선 그어놓은 자리들 여기를 그래도 지지하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는데 이게 이탈이 되고 나니까 그만큼 그대로 하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이 하단부에서 나름대로는 지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비중 10%라고 그러셨죠? 예. 이제 중요한 자리예요. 내가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지금의 저점을 형성해 주었던 요 43,000원부터 45,000원 라인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추가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얘는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 폭만큼.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1차적으로 이 43,000원부터 45,000원 라인 이 직전의 저점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지지 라인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5만 원대 후반 6만 원을 바로 못 가고요. 이 5만 원이 강력한 저항으로 1차 작용이 될 겁니다. 그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차라리
5만 원 내외에서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3,000원, 5,000원이 지지가 되면서 이러한 거래량이라도 한번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5만 원을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때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루니 전략 챙겨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LS 물티리얼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25,400원에 20%입니다. 네, 25,400원에 20% 확인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어떤 부분 좀 고민되실까요? 이게 매수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내려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네, 고민 그냥 많으실 것 처분을 해야 같습니다. 할지. 네, 걱정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좀 네.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LS 그룹주 중에서도 LS 모트 이 종목이 참 못 가요. 그렇죠? 뭐 예. 전력 쪽에서도 못 가고 2차 전지 소재단 쪽에서도 못 가고 좀 저도 안타깝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20%시잖아요. 네. 여기서 뭘 더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점은 예.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요 10,000원을 예. 중심으로 해서 11,000원. 여기를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으쌰하고 15,000~16,000원 정도는 갈 수 있는 룸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누가 가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누가 들어와서. 그렇죠? 현재 네. 외국인 기관들의 이 수급을 보면은 뭐 여기 한번 으쌰하고 한번 들어왔던 거 있었지만은 이제 거의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저점은 나와주고 있는데 연속성 있게 쭉쭉 뻗어나가는 흐름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0~16,000원 정도를 가려면 1차 정거장이 여기 12,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00원은 지지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12,000원 근처 가면 50%를 내가 2,000주가 있다. 1,000주는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 초반이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끼워 넣는 거예요. 1,100주라도. 그러면은 기존에 25,400원에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새로운 자금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12,000원 가서 11,000원, 다시 또 13,000원 가면 12,000원, 그다음에 15,000원 이런 식으로 N자형의 파동을 그리면서 정리하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전략 챙겨봤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